어떤 생각을 책상의 상판이라고 하자.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입증해주는 경험이라는 책상 다리가 최소한 3개, 그러고 더 좋기는 4개 이상 있어야 한다. 혹시 주식을 사본 적이 있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처음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사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잃을까봐 재빨리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주식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손해본 사람은 그 이후에도 주식과 관련해서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캐물으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책상 다리를 모으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빌려온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입증할 사건들을 찾아다닌다. 당신은 돈을 잘 굴릴 줄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이런 믿음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찾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대변해준다. 돈이 사람 성격을 버려놓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들의 자식이 확신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펼친다. 그런데 신문에선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서로 방향이 다른 철학과 정치 이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세상에 올바른 신념, 잘못된 신념이란 없다. 부자에게는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따른다. 말을 한번 보자. 정말 모든 부자에게 시기하는 사람만 따를까? 바꾸어서 말하면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옳은 말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신념이 옳느냐, 그르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길 바란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잘 생각해봐라. 먼저 장기적 목표를 정해라. 그러면 그것이 단기적 목표나 중기적 목표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 영역 모두를 고려해라. 7년 혹은 그 뒤에 나는 뭐뭐가 되고 싶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가? 땡땡땡을 하고 싶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땡땡땡을 갖고 싶다. 어느 정도의 재산, 어떤 친구, 어느 정도의 건강, 어떤 가정을 원하는가? 3년 혹은 그 뒤에 나는 뭐뭐가 되고 싶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가? 땡땡땡을 하고 싶다. 당신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땡땡땡을 갖고 싶다. 어느 정도의 재산, 어떤 친구, 어느 정도의 건강, 어떤 가정을 원하는가?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신념은 어떤 것들인가? 당신을 방해할 신념은 또 어떤 것들인가? 잘 생각해봐라.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뒷받칠 만한 증거들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무엇에 몰두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믿는 대로 형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념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방해가 되는지 찾아라. 그것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엉뚱한 문제에 몰두하도록 강요하는 것들이다. 바꾸고 싶은 신념들을 적어보자. 앞에 책상 그림을 생각해보자. 믿음은 하나의 생각, 책상 상판과 그것을 받쳐주는 여러 개의 경험들, 책상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먼저 책상 다리를 떼어내야 한다. 모든 증거들을 무시해라.
그러고 나서 당신의 생각만 떼어내 관찰해봐라. 이 생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만약 의미가 없다면 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해라. 돈이 성격을 망친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보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던 한 세미나 참가자가 이들 질문에 답한 내용을 아래 소개하겠다. 첫 번째, 돈이 성격을 망친다는 믿음이 경우에 따라선 틀릴 수도 있는 건 왜입니까? 그것은 매우 성실하고 인간성도 좋은 부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주 성질이 고약한 가난뱅이도 있지요. 성격은 확실히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착한 부자들이 나옵니다. 또 구약 전체를 보아도 주인공들은 모두 부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부추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까? 천만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집, 그들의 자동차, 그들의 친구들 어느 것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부류에 속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 같은 신념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그런 믿음을 계속 견지한다면 결국 어떤 경제적, 정서적 손실이 당신에게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고달프게 계속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무감각해지겠지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격을 망칩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니까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도 없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경멸하게 되겠지요. 네 번째, 그것은 당신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실을 입힐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정상 수준의 생활을 제공하지 못하겠지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난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런 믿음을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 삶이 나아질까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기회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았으므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에도 맞고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이 늘 때마다 그만큼 나의 성격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바꾸고 싶은 첫 번째 신념을 선택하여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자. 1번. 그런 믿음이 경우에 따라선 틀릴 수 있는 건 왜인가? 2번. 당신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부추긴 사람들은 부자였는가? 3번. 당신이 그런 믿음을 계속 견지한다면 결국 어떤 경제적, 정서적 손실이 당신에게 발생할 것 같은가? 4번. 그것은 당신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실을 입힐까? 5번. 그런 믿음을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 삶이 나아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